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노동운동가, 또 시민운동가, 또 정치인,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광주 광산구 기업주치센터 김영집 센터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뭐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어렸을 때 막 웅변을 좀 했더니 네. 동네 어르신들이 말 잘한다고 정치가나 애교관 같은 걸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는 꿈이 애교관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 정치는 하셨는데 외교관의 꿈은 왜 접으셨어요? 제가 애교관 할 정도의 이렇게 실력을 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필가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네. 영문학을 대학에 가서 했었죠. 네. 그러면 직접 수필도 써보시고, 예,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예. 혹시 책으로 내셨나요? 예, 수필집을 별도로 내지 않았는데 컬럼 같은 거나 수필을 네. 굉장히 많이 썼죠. 예. 대학 때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81년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전에 80년 5.18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그 상황들을 다 보게 되었었죠. 그 충격 때문에 학생운동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학생운동 하실 때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당시 어렵게 저희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대학을 보내놨는데 데모를 하는 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없었고요. 다행히 이제 뭐 집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극구 만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를 쭉 지켜봐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센터장님을 많이 믿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뻐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을 못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졸업 못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직권유학 되고 나중에 재직이 됐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또 원하는 바도 당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나중에 복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끝냈고요. 네. 이제 현장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저 뭐 90년대 중반에 와서 독학사하고 뭐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학업은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죠. 네. 그리고 원래 전공했던 영문학은 끝내 마치시지는 못하셨네요. 그렇죠. 나중에 30년 만에 명예 졸업장 하나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후회되지는 않으셨어요? 아, 전혀 후회는 없었어요. 예. 우선 뭐 제가 꼭 영문학을 해야 된다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네. 그런 필요성도 좀 덜 느끼게 되었고 저한테는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 굳이 뭐 복학을 한다는 데는 별 후회는 없습니다. 네. 학생운동 하시면서 이제 투옥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투옥 되셨어요? 저는 많이 투옥된 건 아니고요. 네. 수배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집행유예라고 해서 제가 특별 사면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좀 풀려났고 네. 나중에 한 번 더 구속된 적이 또 있었죠. 네. 그때도 한 3개월. 그때는 어떤 일로 구속이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제야하 민주화운동 참여했고 통일 관련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시는 뭐 또 국가원법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네. 당시 그런 게 다 이연령 별령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예, 참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극복하셨네요. 아, 예, 뭐 잘 견디는 편입니다. 예. 앞에서 이제 학생 운동하시면서 1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때 뭐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 하셨어요? 서울로 이제 가서 수배 피해시나 했는데 네. 뭐 당시 이제 서울 그 하월곡동에가 유명한 뭐 꼬방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빈민 선교 하시는 분 밑에 가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면서 서울 면목동에서 가방 공장에서 좀 일도 했고 네. 나중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부천으로 이렇게 가서 부천에서 타일 만드는 일, 뭐 또 가방 공장에 가서 신발 공장에 가서 신발 만드는 일 이런 노동자 현장 생활들을 쭉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수배 때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알리바이가 다 증명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근거돼 갖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다 하면 이게 큰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움 받는 사람도 그때 처벌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현명한 그 선택이었지만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했죠. 왜냐하면 감시의 눈을 피한다는 것이 항상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네. 또 이제 항상 또 검거가 된다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죠. 네. 그때 불안하고 뭐 이러시지는 않으셨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수배가 풀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잠깐 네, 그때 예, 이제 갔다 오시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예, 그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그때는 뭐 굳이 이제 생업을 위한 직장을 구한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소신을 갖고 있던 이제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네.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 해서 근데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그래서 사실은 위장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학력을 이제 좀 숨기고 공장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강주에 이제 본청공단, 광청공단에서 이제 뭐 과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도 하고 또 뭐 말 장비 만드는 회사에도 근무도 하고 자동차 차체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장도 배우고 네. 또 이제 노동조합 결성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쭉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는 노동 상담소에서 또 일도 하셨던데 직접 상담소를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1986년서부터 네. 이제 노동 운동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87년도에는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제가 노동 상담 업무를 시작해갖고 93년까지 했으니까 한 6, 7년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동자를 위해서 쭉 이제 역할을 해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또 보람도 컸을 것 같습니다. 예, 늘 노동자들을 좀 돕고 네. 그들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할 때 되면 좀 많이 기뻤죠. 예, 그때 이제 여러 그 노동자들 접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아 있는 노동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보은이라고 하는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네. 있었는데요. 광양 포항 노공업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이제 노동 상담을 받으면서 불모지인 광양에서 노동조합을 최초로 깃발을 내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해에 무려 12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심에서 활동했던 젊은 친구였습니다. 광양에서는 전태일이라고 불렀던 친구죠. 네. 네, 그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에 상가 방문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네. 현재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상담소에서 일하시면서 또 여러 노동 관련돼서 강의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상담과 더불어서 이제 노동조합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수백 회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네. 주로 다 무료 교육이었습니다. 네.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주로 이제 노동조합 결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노동조합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임금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네. 그러면 그때 경험이 현재 지금 취지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예, 사실 되겠네요. 제가 그 당시에 80년대 현장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네. 이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의 현재 노동 운동 굉장히 이제 궤도에 올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노동 조건도 열악했고 네.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도 좀 많았던 형편이었고 그래서 1987년 그래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노동조합 운동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는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노동 운동이 많이 성장을 했죠. 예, 이제 노동 운동을 하시다가 또 정치 쪽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정치 활동도 하셨어요. 네. 예,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이제 90년이 넘어지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그 6월 항쟁 이후에 그래도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제도권 내에서 이제 정치 활동이 좀 필요해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91년도에 그 지방자치제가 처음으로 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나 서민의 문제를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995년도에 제가 참여를 결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치에 참여하셔가지고 선거에 출마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께서 저를 오라고 이제 해가지고 네. 가서 선거 준비를 하다가 그때 아까 재야 활동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저를 구속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지방의회에 진출하려고 했던 계획이 불발이 되었죠. 네, 그때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그때도 한 수감되셨어요? 108일 정도 있었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3개월 연속 수감 생활하셨네요. 예. 예, 수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청년 때하고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때는 제 이제 저 바로 두 번째 딸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비애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꼬마가 너무 아른아른하게 보이고 음. 내가 지금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그냥 옛날엔 정의감으로 당연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 정권이 참 너무하는구나. 네.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예, 이제 정치에 출마하셔가지고 몇 차례 출마하셨죠? 예, 한 3번 정도. 예. 근데 3번 다 낙선하신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뭐 본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좌절됐기 때문에 네. 낙선이라기 봐도 그 후보가 되지 못한 그 공천을 받지 못했던 네. 과정이 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본인 스스로 분석하고 계세요? 이 정치는 이제 우리 운동하고 좀 달라서 네. 좀 줄을 잘 써야 된달까, 혹은 현실에 좀 영합을 해야 된달까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비교적 좀 약하고 또 뭐 저희 운동 순수성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정치에는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운동하는 느낌으로 또 그런 정신으로 정치에 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정치가 사실 논어에 나오잖아요. 정자정야. 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그 뭐 자기 권력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3번이나 이제 실패하셨으면은 마음의 낙담도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뭐 그래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치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극복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다산 정영훈 선생이 목민심서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목민심서라는 게 자기가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잘하라고 자기 그 정말 고생을 다해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를 못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교육하고 심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정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정치계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서 이제 이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특히 이제 정치 문화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많이 했죠. 그래서 참여자치 21을 제가 1998년도에 시민단체로 만들었는데 네. 그 가장 큰 목적이 정치 문화를 좀 젊고 건강하게 또 밑으로부터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참여자치 21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정치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활동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처음으로 만드셔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민연대라고 하는 네. 그 모임에서 저도 시민운동을 거기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하다가 독립적으로 98년도에 참여자치 21을 우리 지방자치 감시 또 지방 정치문화 개선 이런 단체로 좀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시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또 맺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1988년도에 네, 노무현 그 국회의원이 저희가 노동자 강연에 초청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처음 인연이 됐는데 그 뒤로는 잊고 살다가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하도 뭐 노동운동 아니 민주운동 기간이 너무 길어서 휴식을 좀 취하고자 미국 UCLA로 연구원으로 이제 잠시 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캠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귀국한 뒤로 바로 그분 만나가지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돕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또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셨죠? 예, 예. 당시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지방화 사업 그걸 담당했었습니다. 예.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노무현 대통령 뵈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 유쾌한 분이시기도 하고 네. 뭐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논리성과 유쾌함을 동시에 갖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네. 정치 지도자라. 그래서 아마 사랑을 받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함께 하면서 얻었던 성과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지방화가 가장 큰 성과였는데요. 저는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1년 만에 국가균형발전법을 통과시켰고 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한전을 비롯한 전국의 18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날의 혁신도시를 다 만든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지방 산업 발전이랄까 그 농촌의 이제 소외지대 이렇게 지원 같은 것들을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죠. 네. 예, 혁신 도시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배치했던 것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우리 지금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도 상당히 활성화돼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공이었겠네요. 어쩌다 공무원. 아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어공이라고 어공이죠? 그러죠. 예, 예, 예. 예. 어공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시민 활동 열심히 또 하셨죠.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이제 청와대 가기 전에 그 네. 시민 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시민연대 모임이라고 그 지역의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하는 단체였는데 네. 5.18을 강조 5.18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계승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그때 그 일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예. 뭐 앞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이제 이 기업 주치센터 센터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기업 주치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게 이제 중소기업가들이랄까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광주 광산구는 이제 광주 제조업체 3분의 2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광산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기업주치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표적인 성과를 좀 몇 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19일 날 개소를 해가지고 네. 약 40일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당장의 큰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 30여 조의 전 예산을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알쓸 비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이런 그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네.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들을 현장 방문이나 전화 접수를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치센터 문의를 하면 도와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연중 저희가 상담이 개방되어 있어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저희가 직접 또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가장 단순한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끝낼 수 있고요. 좀 복잡한 경영 개선을 요하는 활동 같은 게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여러 번의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광산구 이외 지역에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우선 광산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네. 광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되 사실 이게 다 뭐 광주 전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누구나 상담을 요하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활동가로서의 김영집과 또 주치센터장으로서의 김영집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어렸을 적에 청년 시절에 네. 성장을 했지만, 그뒤 이제 국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특히 국정 활동 속에도 제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랄까,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이랄까, 기업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쭉 해왔어요. 클러스터 단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봉사할 수 있는 그 공익적 봉사 활동의 네.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센터장으로서 역할은 주로 이제 어떤 임무입니까? 이제 이것을 그 구청과 네. 그다음에 이 산하경관 대학이나 또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해서 이게 원활하게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고, 또 이제 우리 전문 분야별 이렇게 주치의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중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라 할까요? 이런 걸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처음 시작한 일이니까 앞으로 좀 잘 활성화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중 계속해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애로 상담을 계속 활성화하고요. 또 그 집중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그 컨설팅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이제 현장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바가 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개선책을 좀 찾아보고, 또 포럼이나 교육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사업들 같은 거를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노동자를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 공간적 개념에서 보면 네. 노동자나 기업주나 이런 데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그렇죠. 존재라고 봅니다. 네. 서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주식센터는 이 기업이 잘 되도록 돕는 것과 노동자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가 정말 살만한 사회, 살만한 이 직장을 좀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이죠. 예. 예, 그동안에 우리 사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활동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